네, 여러분, 드디어 10개월 만에 하우스로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우스로 왔더니 일단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늘의 채비는 12척, 수심은 2m50, 원줄 0.6호에 목줄 0.4호, 나중에는 0.5호로 바꿨습니다. 애들이 힘이 좋아서 목줄 길이는 35에 42로 줬다가 나중에 교체했고요. 찌도 처음에 쓰던 찌를 교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하우스를 들어왔더니 원줄을 집어넣지도 못합니다. 자, 목줄 길이는 일단 좀 짧게, 여기가 개장한 지 2주 됐는데 떡붕어들의 활성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찌도 한 4푼대 정도로 넉넉하게. 찌는 6목에 맞추고. 자, 오늘의 떡밥은 가벼운 글루텐 한 컵에 테스트 중인 점도 후계열 고봉으로 한 컵 넣고 물 150, 양바늘에 글루텐을 달아서 낚시하는 글루당고. 옆에 있는 조사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분 계열의 이 밥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글루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글루텐에 살짝의 후계열을 첨가했습니다. 자, 수심을 측정해 봅니다. 수심은 항상 그렇듯이 하우스에서는 좀 정확하게 부력 증강제 끼워서. 자, 수심을 쟀더니 12척 기준 내서 한 2m50 조금 더 나오는 느낌. 자, 한목이 나올 때까지 딱 맞추고요. 자, 수심을 기억하고 오늘 시작은 맞춤 목수에서 한 한목 정도 올려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투척은 찌가 서는 자리 근처에 점 투척으로. 자,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없네요. 옆에서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열심히 진행을 해봅니다. 밥을 좀 크게도 넣어보고 작게도 넣어보고 활성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뭐 찌가 꼼지락거리기만 하고 움직임이 안 나와요. 잘 먹지 않는 느낌. 이게 뭘까? 그러다가 그냥 챔질하면은 막 몸에 걸리고. 밥을 크게 달아서 좀 사선 입수를 시켜봐도 전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채비가 조금 오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찌를 바꿉니다. 찌는 한 2푼대 정도로 찌의 푼수를 부력을 좀 낮췄고요. 찌는 일단 6목에 맞추고 바늘 다 달고 6목에 맞췄습니다. 목줄은 여전히 조금 짧게, 그리고 단차도 35에 42, 7cm. 처음 시작은 맞춤 목수 6목에다가 플러스 1목. 이 하우스는 채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애매한 입질 거르고 정확한
엣지 움직임.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채배하느라 1시간 보내고요. 어두워요. 아. 멋진 붕어 한 마리 했습니다. 사이즈 좋죠. 자, 입어료를 지불하고 한 마리 잡았으니까 화장실 좀 갔다가, 자, 다시 와서 이번에는 슬로프를 3목 더 줍니다. 그랬더니 바디 캐치가, 와, 몸 걸림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척하고 슬로프 많이 주거나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네. 팔만 아픕니다. 너무 과한 슬로프 좋지 않습니다. 자, 제가 대충 상황이 판단이 돼서 일단 목줄 길이를 늘립니다. 45에 50. 그리고 수심을 다시 측정해서 다시 맞추고 그대로 진행해 봅니다. 네. 떡밥을 달아 던졌을 때 딱 한 목이 나오게. 이야, 한 목이 사라지네요. 아, 파닥파닥 되는 게 보니까 떡붕어가 아니라 짜장붕어네요. 네. 라면 하나 왔습니다. 자, 붕어들이 좀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목내림이 잘 안 되죠. 일단은 초반이라 애매한 건드림은 다 거르고 정확한 입질만 한번 채봅니다. 이야, 살짝 올라왔다가 아주 미세하게 반마디 끊어주는 입질.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하우스 입질이거든요. 입질 진짜 약한 거. 네.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힘 좋네 애들. 이야, 힘이 뭔 힘이 이렇게 좋아. 붕어 좋아요. 자, 찌를 요렇게 맞춰놓고 낚시를 계속하면 뭐가 문제냐면 한두 마리 나오는데요. 자, 붕어들이 떠버립니다. 쉽게. 위에서 계속 건드리고 허챔질 나고 몸걸림 나오고. 자, 그래서 다시 찌를 조금 올려서 맞춤 목수에 거의 가깝게. 자, 하우스 낚시든 어디든 가장 입질 구간, 히트 구간이 좋은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 그랬더니 그렇지. 정확하게 이렇게 먹어주는 거는 무조건이거든. 그날그날에 정확하게 먹어주는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 붕어가
괴물들이냐 다. 와, 붕어 진짜 깨끗하죠? 밥은 말랑말랑. 네. 지금은 살짝 반마디 와, 입질. 점입질. 자, 저렇게 입질이 약한 붕어들은 새롭게 방류된 붕어들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붕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만하네. 작아. 작은 붕어. 몸이 좀 상해 있죠. 자, 제가 또 다른 배합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사실 하우스에서 포테이토 낚시를 하지 않는데 지금 새롭게 방류된 붕어들이 노지에서 온 붕어들이라 혹시나 이제 또 포테이토를 좀 섞어주면 어떨까. 자, 새로운 밥. 자, 새로운 떡밥을 투척해서 계속 기다려 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탁 끊길 수가 있지? 네. 아예 먹질 않네요. 야, 안 먹죠? 안 먹어. 아, 너무 많이 섞었나봐 포테이토를. 자, 그래서 다시 원래 배합으로 돌아갑니다. 네. 뭐 항상 이런 어떤 시도는 전 필요한 것 같아요, 낚시에서. 세트 밥으로 그냥 해보자. 아까 했던 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얘를 윗반에 걸로 쓰고 건드림이 아예. 그래서 아랫바늘에는 이제 원래 잘 먹던 거, 그리고 윗바늘에는 아까 갰던 포테이토.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번 써봅니다. 이 하우스 낚시에 새로운 붕어들이 많이 방류가 되고 특별히 노지에서 온 떡붕어들이 많기 때문에 딱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글루텐 낚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 어분 계열 혹은 세트 낚시, 우동 낚시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찌가 확실히 달라지죠. 건드림 나오고 살짝. 자, 제가 정확한 입질만 챔질합니다. 정확히 한 마디 반. 나이스. 이야, 떡밥. 이거 보세요. 떡밥을 바꾸면 참.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아랫바늘. 아까 그 떡밥 물고 나왔습니다.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붕어가 이렇게 커. 우와, 40 넘는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43) 야. 너무 답답하니까 바람 좀 쐬러 나가봅니다. 바람 많이 부네.
사장님께서 코로나 대비 시설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보면 칸막이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또 그날은 제 옆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찌톱이 얇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크게 달거나 투척이 조금만 앞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사선 입수가 되는데 제가 그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뭐 일부러 대를 움직여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요. 자, 건드렸다가 반마디 찔끔. 와, 아니 무슨 하우스 붕어들이 이런 소리를 내나? 와, 힘이 정읍인데, 와, 힘이. 우후. 우와. 한 마리 잡고 나면 팔이 얼얼합니다. 이야, 사이즈 역시 40 넘죠. 자, 오후로 갈수록 붕어들이 좀 떠올라서 자, 찌를 안 내려줍니다. 내려가는 거 받아먹고 올리는 거. 우와, 또 대물입니다. 야, 역시 이 신베라라고 하는데 새롭게 들어간 이 떡붕어들은 이런 맛이 있습니다. 노지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와, 전부 40 넘어요. 자, 그 이후로도 제가 지금 목줄과 찌와 밥과 패턴을 찾으니까 계속적으로 저렇게 좋은 붕어들이 아랫바늘에 정확하게 탁탁 걸려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우스 낚시의 또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날의 패턴을 찾아서 또 붕어를 만나는 거.
위에서 건드림이 많지만 저런 건드림을 다 채지 않고 끝까지 깊이 목내림을 시켜서 바닥에 자꾸 밥을 안착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그냥 가지고 놀다가 훅 빨아버리는 입질. 이제 활성도가 좋아질수록 저런 입질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그나마 좋았던 점은 너무 막 들어가는데 막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재밌게 낚시할 만한 활성도.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와, 붕어 좋죠. 그래서 이 특별히 하우스 낚시가 그날의 패턴, 그날 가장 후킹률이 높은 구간, 찌의 움직임, 요런 게 딱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막 몸걸림도 많고 막 바디 캐치에 막 원줄이 나가고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저처럼 패턴을 찾으신 분들은 저렇게 탁탁 잡아내는 거죠. 자, 지금은 건드림이 계속 있다가 먹질 않아서, 지금은 이제 제가 고패질을 한번 하고 받은 입질. 와. 아니 무슨 피아노 줄 소리가. 이야, 정확하게 먹었는데 이번엔 짜장붕어네요. 짜장붕어는 짜장탕으로 가라. 자, 붕어들이 바닥권에서 있는데, 자, 지금 찌를 보시면 방금 전에도 그랬고, 건드림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정확하게 먹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고패질을 탁 해주면 그 뒤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자, 제가 고패질 했죠. 자, 고패질 이후에 반마디 깔짝. 자, 조개 저런 어떤 움직임이 사실은 한겨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우스 표현입니다. 점입질이라고 하죠. 자, 이런 작은 붕어들은 새롭게 풀린 붕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붕어들, 그러니까 입질이 약하죠. 자, 요번에는 아주 좋은 입질. 사이즈 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정확하게 한두 마디 탁탁 먹고 들어가는 붕어들은 전부 상태가 좋고 붕어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갑자기 건드림이. 자, 그러다가 또 건드림이 없으면은 또 찌를 살짝씩 조정하면서 또 그 건드림을 유도해내고 잡아내고 하는 게 한겨울 낚시입니다. 한 3-40분 건드림이 없으면 또 밥의 사이즈를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물성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찌를 조금씩 조정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면, 붕어만 있다면, 그리고 활성도만 좋다면, 그 다음에 패턴만 찾아낸다면, 네, 이렇게 한 5시간 정도의 낚시에 20수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입질 정말 좋네요. 다시 봐도 짜릿합니다. 이런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붕어들이 적응하고 또 추워지면 이제 굉장히 극한의 어려운 상황으로 갈 텐데, 어쨌든 이 좋은 시기에 좋은 붕어들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날 한 18마리 정도의 붕어를 정흡으로 잡았는데, 오랜만에 이 하우스에서 피아노 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깨끗한 노지붕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